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김기성 앵커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네,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전월 대비 한 0.6% 줄 걸로 예상을 했는데 1.3%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추측도 분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단은 코로나 지원금 1인당 1,400달러 줬지 않습니까? 이게 풀리면서 3월 달에는 전월 대비 10.7%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소매 판매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금 이후에는 미국 사람들이 경제가 재개되면은 저축해놨던 돈, 그러니까 그동안 지갑에 넣어놨던 돈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반면에 또 생산자 물가 지수는 크게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으로는 0.6%, 그러니까 전월 대비 0.6% 오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0.8%가 올라서 전년 대비 6.6%,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두고 월가의 반응을 볼 것 같으면은 연준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크게 올라서 놀랐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 원인을 따져보자면은 공급망 문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또 노동력 부족, 또 수요를 촉진하는 부양 대책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 가면은 이러한 요인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보면 이제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원자재 가격이 이달 들어서 조금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한참 올랐을 때 1,700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죠. 이번 달 들어서 구리의 가격 동향을 보면은 1일하고 11일만 10,000달러를 넘어섰고 나머지 날은 10,000달러 다 이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와 대두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쪽에서 기상 조건이 좀 완화되면서 이 생산량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전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한 15%, 대두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18%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사상 최고의 폭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떨어졌고 최고점 대비해서는 40% 정도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일단 꺾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꺾였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다라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곧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또 월가의 거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잇따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언이라는 CEO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현재 5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현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을 보고 금리가 오르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통화가 많을 필요가 없다. 통화 완화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CEO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이 긴축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를 한 겁니다. 네, 실제로 단기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유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그리고 네. 역레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이 역레포의 규모가 14일 날 얼마를 기록했는가 하면은 5,84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5,84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연준이 지금 이 양적 완화 관련해 가지고 한 달에 거둬들이는 이 채권이 1,200억 달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5달치 어치 정도가 역레포로
돈이 연준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월가에서는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에 역레포라든지 아니면은 이 IOER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여주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역레포 금리는 0%고 IOER에 대해서는 현재 0.1%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들을 좀 올려준다면은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이 연준으로 중앙은행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